안녕하십니까. 트는 종목을 잡아라 2부 송다은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1시간 동안 1월에 대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드렸습니다. 2부에 이어서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서울적 번호 02-2000-4855, 02-2000-4855로 전화 주시면 1월에 핫했던 매니저 박준남 매니저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대한금속에 대한 건데요. 네, 대한금속. 매스컵 비중 함께 알려주실까요? 예, 5,500원에 20%요. 5,500원에 20%, 현재는 4,825원인데, 예. 네.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뭐 작년에도 한번 대북주로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안 움직이는데 향후 어떻게 뭐 전망이 네. 어떤가 해서요. 이전에 대북주로 한번 움직였던 만큼 이번에도 네네. 함께 바짝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전만큼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맞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박준남 매니저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보니까 남북 경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보니까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주주 현황을 보니까 한국 스탠다드 차트에서 23% 정도 가지고 있고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도 한 23% 정도 가지고 있고 농협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비중 20% 채우신 건 뭐 더 채우셔도 상관이 없었을 테고, 보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스테인리스 냉간 아변 제품 제조를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재무적으로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으로는 이게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의 구간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남북 경협이 지금 보시게 되면 건설 쪽, 그리고 개성공단, 그리고 가스강, 그리고 비료 쪽, 지금 순환매하면서 섹터들이 빠르게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앞전주에 보이면서 앞전주 마감이 그나마 나름대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이제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제 시작을 했네요. 그죠? 예. 예,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5,500원대인데, 나름대로 그래,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한금속이 남북경협지에 편입이 되면서 3,000원에서 9,000원까지 한 300% 내면서 다시 한번 쭉 빠지면서 거래량이 실종되면서 다시 한번 빠지면서 지금 거래량이 발생시키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주나 철강 관련주들은 뭐 남북러 가스관, 아무래도 북미 회담이 어느 정도 가시하게 되면 가스관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 관련주, 이건 남북러 가스관에 이게 편입된 테마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500원인데 아마 설 지나고 나서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방향으로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5,500원대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고점 구간 7,000원까지는 아마 7,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구간이네요. 7,000원대까지 아마 변동성 구간이 돌아가면서 비료주 다음으로 아마 아시아 종묘나 경농이나 조비가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남북러 가스관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7,000원대까지는 아마 단기적으로 좀 흐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아마 5,5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그래도 남북러 가스관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또 손절가를 또 잡아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0원대로 지금 4,825원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도 금액이 지금 종가 관련해서 높지만 아마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치고 나오지 않으면 5,100원대 초반에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5,100원대로 잡아주셨고요. 7,000원대까지 무난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일장부터 대한금속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 만나서 어떤 종목에 궁금증 갖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까요? 그 올릭스입니다. 올릭스요. 매수가와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62,500원에 20%를 들고 있는데요. 네. 그게 그 미국에서도 이번에 이상에 착성했고, 네. 그 올릭스는 신물질 약으로 해서 기술 이전이 아니고 신물질을 기술 이전한다는데, 네.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그 자체가 틀린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면이 틀리나 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일단 올릭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올릭스의 파이프라인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바이오는 제약까지 갔는데 이거는 네. 제약까지 안 가고 그 제약까지 가려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10년이라는 장기 세월이 걸리는데 네. 이거는 신물질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도 훨씬 앞당겨서 아마 그 물질 기술이 제약까지 안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기존 나와 있는 바이오하고 어떤 점에 장단점이 있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부부터 계속 시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네. 저희가 또 일부에서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올릭스와 네. 관련해서 뭐 대응 전략도 전반적으로 세워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올릭스라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바이오주에서 여러 가지 기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바이오주에서 지금 일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은 아마 상반기 내에 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많은 이렇게 업종들 중에 바이오 중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아까도 호재 관련해서 무슨 신약 개발에서 관련해서 나왔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지만,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여러분 보시면 뭐예요, 문제가? 분식회계 아닙니까? 근데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이게 상장 페이지나 여러분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신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재무제표적으로 일단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 신약 개발하는데, 이 나머지 자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익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야 R&D 비용도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력 하나만으로도 이 올릭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서 지금 한번 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 알려지지 않거나 여러분들 검증되지 확인할 수 없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상당히 투자 주의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72,000원에서 지금 4만원까지 쭉 내리고 다시 한번 8만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것도 작년이죠. 작년에 바이오주가 좋았으니까 그나마 이것도 신규 상장주에서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거래량이 빠져나가면서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헤드 앤 숄더를 보이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계단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55,000원대 유지하는 것도 헬스케어 관련해서 셀트리온 관련해서 셀트리온 3인방들은 상당히 좋죠. 실적도 내고 영업이익도 좋고 당기순이익도 좋고 실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회사이고 그런 회사들은 R&D 비용이나 여러분들 신약 개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술력 하나만으로 해먹으려고 상장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손실로 했던 작년에 비하면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신약 개발, 무슨 줄기세포, 막연한 신약 개발, 무슨 세계 최초의 신약 개발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매몰돼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는 우리가 크게 낭패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62,500원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62,500원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는 이미 기대감으로 상장을 해서 이미 8만 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개발에 10년 정도 걸리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렇게 되지 여러분들 신약이라는 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전 임상만 해도 3상 그리고 전 임상만 3상 그리고 임상만 해도 3상이에요. 그게 식약청 미국 FDA까지 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이 막대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65,000원대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65,000원대에서 종목을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이오 종목에 각별히 조금 조심하셔서 투자하시고 매출의 그 재무제표를 한 번 정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또 아무래도 매니저님들이 계속 상담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시청자분들 보면은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상담을 좀 도와주셨기 때문에요. 잘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또 좋은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에 꼭 도움이 되고 또 수익을 내서 다 같이 기분 좋게 상담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 만나봐야겠죠. 이번에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테린 포장 네. 3,920원에 25%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3,92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네. 한 4,350원 정도 보고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이게 4,350원을 해서 좀 더 갈지 안 갈지 이게 좀 궁금해갖고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고점을 보시면서 전고점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박준남 매니저가 한번 라인 잡아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나마 골판지 관련 기업을 투자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저로서 기쁩니다. 기쁘고요. 일단 골판지 업종이 지금 뭐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림재지나 중국 관련해서 이 골판지 사업이나 재지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방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실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015년도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거의 3천억 대비해서 3, 4년 전에 지금 2018년만 해도 거의 4천억, 5천억, 2017년에 버금간 상당히 그 매출액이 증가한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매출액이 70, 80%. 이건 어마어마한 성장이거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보시겠지만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33억이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7억이었는데 2018년 정도 보면은 거의 한 300억 정도니까 한 10배 정도. 그래서 아마 다음 달 3월 달까지 90일 내에 사업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해서요. 그래서 아마 그 뉴스 실적 대비 관련해서 호재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관점을 이제 보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000원이니까 3,920원대 매수가 언저리인데 4,350원대는 지금 최근 관련해서 기간의 빨간색이거든요. 기간의 매수세도 지금 좋아 보이고요. 아마 4,500원대 정고점은 충분히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비중이 지금 25%니까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강하게 치고 나가신다면 한 비중을 한 10% 정도는 아마 4,500원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4,500원 선까지 1차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그 라인에서 비중 좀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종목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대응 전략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이어서 다음 시청자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부산산업요. 부산산업이요. 매스커 비중 함께 알려주실까요? 18만 6천 원에 20%입니다. 네, 18만 6천 원에 20%. 현재는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 또 전일장에서도 5% 넘게 올랐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거 들고선 지가 제법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갈지 궁금해서요. 네. 일단은 지금 남북경협주와 관련해서 또 묶여 있기도 한데 이 부산산업과 관련해서 박준남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레미콘 관련 회사이고요. 원재를 이용해서 뭐 레미콘 트럭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건설 현장까지 운송해야 되는 뭐 그런 지역적인 뭐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문제될 것은 보이지 않고 뭐 그렇다고 크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남북 경업적 관련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8,000원에서 지금 25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게 아마 10배 정도 상승을 했던 걸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마 이게 지금 이 종목을 작년에 매수하셨더라면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100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언제 정도 매수하셨나요? 그게요, 한 11월 달쯤 될 거예요. 11월 달이요?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고.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열리시면 이 종목 19만 원대면 지금 상장 주식 수가 1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황제주예요, 그나마. 예, 황제주 맞고요. 이렇게 이런 종목을 제가 좀 거친 표현을 들자면 갈 때까지 간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재무제표 상으로 크게 이상은 보이지 않고 이제 남북 경업주가 그나마 다시 북미 회담이 열리면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교체하셔가지고 예, 저희 전문가 방송 보시면 MB에 이런 종목 2만 원대에서 이렇게 500%나 1000%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빨래줄에 지금 걸려서 지금 고점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뭐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시세가 1000% 정도 냈는데 10배 정도 냈으면 그 주식으로서는 갈 만큼 다 가지 않았나요? 예, 그렇게 좀 보니까 주식 초보자이신 것 같은데 조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시청자님 부산산업 기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 만큼 그보다 더 수익을 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종목들 잘 참고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 만나서 어떤 종목에 궁금증 갖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네이버 네이버요. 매수가 비중 넘게 알려주시죠. 14만 2,500원에 10%인데요. 네, 지금 유상증자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네. 이 얼마선에서 빠져나오면 좋겠노 싶고 안 그러면은 얼마선에서 또 추가를 해갖고 네. 하면 좋겠나 싶어서 손실이 다른 종목에서 자꾸 손실 내니까 이걸 좀 손실을 안 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최대한 매수가까지 끌어올려서 나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14만 5천 원 5번에 봤었거든요. 네, 그때 근데 조금 14만 3,500원에서 음. 이 유상증자가 딱 그날 유상증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딱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살짝 놓치셔가지고 아니, 이게 놓치는 것보다도 네. 수수료를 다 주면은 본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때문에요. 3, 네. 4개월 돼가 기다렸는데 본전 수수료 다 주고 본전 것도 막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셨죠. 예, 그럼- 그래갖고 음. 14만 5천 원이나 4천 오면은 싶어가 좀이라도 네. 떨어지면 있겠는데 거기로부터 딱 깍대인 유상증자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든지 아니면은 이게 생각하신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박준남 매니저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 잘 나눠보세요. 현금은 지금 한 이돈 10% 같으면 현금 한 5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겠나 싶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손절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있는지 박준남 매니저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설 선물로 제가 소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 들으시고 잘 따라하십시오. 예, 네.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이혜진이었죠. 예,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은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혜진 같은 경우는 지분을 많이 팔고 얼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김범수 같은 경우는 3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지금 2015
5년도에서 3조에서 2018년까지 매출액은 쭉 늘었어요. 4조, 5조.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던 8천억에서 2016년을 정점으로 1조 유지하면서 2017년도, 2018년도까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모바일의 플랫폼에 합성을 하면서 크게 매출액을 증가시켰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 회사입니다. 검색 엔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에 조금 더뎠습니다. 온라인에서 체급을 바꾸다 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도 1000명을 한번 했죠. 네이버에서는 온라인 시장은 줄어들고 있고 모바일 시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IT 플랫폼의 모바일에도 우리도 뒤늦게 늦었지만 우리도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새롭게 반등을 하는 입장을 보이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7, 8조 정도 시가총액이 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조 정도 됩니다. 20조 정도 되는데 좀 무거운 감이 있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차트에서 보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2천 원에서 10% 정도 보였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차후에 이걸 만약에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제가 종목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4만 2천 원이면 그렇게 비싼 가격에 매수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2,500원인데 지금 종가상으로 13만 3,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바로 상승을 하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13만 원 언저리에서 아마 조정을 주게 되면요. 비중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확 내려가겠죠? 예, 단가가 확 내려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권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수익권은 15만 원대에서 15만 원권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또 어떤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보다 훨씬 더 이제 떠오르는 태양 IT 플랫폼에 우리나라의 그 제2의 구글 대장주 카카오 종목을 잘 보셨다가 저렴한 가격에 편입하시면 아마 편안하게 시간이 가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유상증자는 어떻게 할까요? 유상증자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이미 악재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10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 이미 그때는 악재가 다 반영을 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악재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한껏 밝아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목표가 15만 원 잡아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보세요. 네, 저희는 또 이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컨버즈 9,980원 네. 80%입니다. 70%요. 네. 80%. 10%요, 네. 80%. 80%, 네, 꽤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매수하게 되셨나요? 전문가님 추천이 있었는데, 네. 한번 이게 11,500원까지 올랐을 때, 그때, 이걸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컨버즈, 시기를 놓쳐서 언제쯤 다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바로 박준남 매니저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이 되네요. 예,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무슨 뭐 중소기업인데, 무슨 뭐 뚜렷하게 무슨 사업하는 것도 뭐 너무 작은 회사가 사업 다각화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제 안 되니까 블랙박스도 하고 있고 원양폴프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뚜렷한 주력 업종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재무제표를 보니까 우리 또 3월 달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또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제가 큰 우려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또 3월 달 되면 무수한 또 관리 종목이나 상표 종목들이나 또 그 정리 매매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말씀 잘 보세요. 네. 항상 보시면 주가가 이거 2,000원이 한번 해먹기 전에 2,000원에서 2만 원 갔으면 2,000원에서 2만 원 가서 10배 정도면 왜 이렇게 올랐냐? 회사가 뚜렷한 것도 없는데 이 회사의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먹고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빠져나온 거거든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인데 뭔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탈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좀 가슴 아프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너스 50% 지금 비중이 또 80%예요. 그래서 나 너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지수가 좋았는데도 근래에 들어서 좋았는데도 지금 4,000원대에서 이거 진짜 답답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 4,000원대 만약에 4,000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네. 좀 힘들더라도 정리를 하시고요. 예, 정리를 하시고 4,000원 이후에서 5,000원대로 반등을 하게 되면 5,000원 구간대 반등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80%니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30%, 20% 반등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50%면요. 솔직히 종목 하나 100%짜리 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손실은 마이너스 50% 났지만 100%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꼭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 방송 또 나중에 제 방송 들으시면 제가 기억해놨다가 제가 좋은 종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4,000원 선 무너질 때쯤에 그때는 잘 대응을 또 하셔야 되고 또 4,000원에서 5,000원 부근에서는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이 내용들 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방송 중에도 저희 시청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 박준남 매니저가 제일 속상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박준남 매니저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나요? 예, 이 방송이 10시에 끝나면 10시 네. 5분부터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 방송을 하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 복구하셔야 되고요. 제 방에 오셔가지고. 또 두 번째, 그리고 2019년도 여러분들 2,0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 20개만 추려서 여러분들 좋은 업종에서 바닥에서 여러분들 잡고 가시면 흔들어도 문제가 없고요. 상승하는데도 많이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떨림이 없습니다. 그런 업종으로 종목으로 여러분들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2019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도 할 거고 또 손실을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메울 수도 있는 전략 무료 방송에서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10시 이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대준 코스메틱이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 매스카와 비중 네. 함께 알려주시죠. 1,700원에서 1,800원 그 사이인데요. 네. 비중 한 70% 됩니다. 네, 70%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이런 점일까요? 글쎄 이제 한 3, 4개월 보유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9월달부터 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판딩딩 그 사건 이후로 맞습니다. 10월 말 경우에 10월 말에 또 이제 큰 사건이 났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지지선을 닫고 있는 것 같은데 만 한 5,000원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언제쯤 15,000원 네, 정도까지 네. 바라보고 계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 아무래도 중국과 직접적으로 수익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부진하면서 많은 걱정이셨던 것 같아요. 예. 과연 시청자분께서 세우셨던 15,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박준남 네. 매니저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아마 이 종목을 좀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게 되면 아마 큰 상승을 해서 많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예. 이게 그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관련 회사가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지가 보면 근 3, 4년째에 엄청난 시세를 냈어요. 거의 한 7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드나 중국과의 관련해서 사이가 안 좋으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타격을 받으면서 화장품주나 여러분들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많이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마 화장품주들이 많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반등을 시도하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하나 봤는데 사드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그 화장품 관련주에서 큰 매기가 옛날처럼 뭐 화장품이나 뭐 마스크팩이나 그런 부분에서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열기가. 예. 그렇게 판단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면세점 관련주도 이제 봐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신라, 호텔 신라나 뭐 이제
예, 신세계나 주가가 보면 한나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시세를 한번 냈으니까 많은 수익은 기대하지 마시고 아까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이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로 보면 아주 깨끗하고요. 2015년 대비해서 2018년도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쪽에 파이프라인이 영업 라인이 중국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팔게 되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마스크팩도 막 몇백억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아무래도 2018년에 또 이제 3월달 안에 저기 사업 보고서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017년에 한 220억 정도면은 작년 같은 경우 지금 1분기나 18년도 1분기나 아마 4분기 정도 하면 작년에 버금가지 않을까 매출액 대비해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매출액이 줄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다. 그렇게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차트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화려한 주식이죠. 예, 상장을 해서 64,000원까지 시가 상장 주식수가 한 2,600만 주 정도 되는데 상장을 해서 2만원에서 6만원까지 하면서 쭉 가면 이익 실현을 하고 6,000원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뺐죠. 쭉 한번 빼는 이유는 하나예요.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화장품주는 그래도 너무 오래 끌고 가지는 마시고 지금 1,700원이면 11,100원대니까 일단 바닥권에서 잘 잡으셨고요. 아까 보시면 15,000원대 잡으시면요. 15,000원. 15,000원대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근 밑에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도 끊임없이 뭐 크지는 않지만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단기적으로 또 보니까 이 하락세 보니까 이 기간의 매도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간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선다면 15,000원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중이 70%니까요. 15,000원대에서 또 강하게 더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2만 원대까지 또 자리가 보여요. 이거 지금 그렇게 많이 가기가 보입니다. 보이게 되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14,000원에서 15,000원대는 한 비중을 한 30% 정도 좀 덜어내시고 한 40% 정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이 보신 대로 15,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타이밍에서는 한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들 잘 기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 만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동양철강 1,320원 내에서 20% 갖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파이프 관련 종목인데 언제까지 좀 보유를 해도 좋을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는데 과연 박준남 매니저도 같은 생각이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니까요. 제가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뛰어넘도록 하고요. 재무제표 보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지는 않네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무제표로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3년째 계속 이어가는 회사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북 경업주 관련해서 이 종목을 편입하신 게 맞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북 경업주는 옥석을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로템이나 현대 건설이나 남해화학이나 뭐 아시아 정매나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남북 경업 관련주는 실질 수혜주가 있고 바람으로 가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으로 가는 주식입니다. 그게 차트에서 영역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이면 실제로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남해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비료를 지원해줬고요. 햇볕 정책을 할 때. 현대 금강산 개발 같은 경우도 현대 엘리베이터도 실제로 개발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수혜주이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13,020원인데 그나마 수익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신 분들은 700원에서 4,000원 갔던 이유가 남북 경업주 때문에 작년에 화려하게 큰 상승을 보였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계단식으로 이게 고점을 못 뚫고 이게 나와준 이유 이거 딱 하나예요. 이건 실질적인 수혜주는 아니다. 바람으로 가는 거다. 남북 경업주 중에. 근데 이게 반대로 계단식으로 내려오지 않고 우상향하면서 신고가를 뚫은 종목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320원에서 20% 정도 하셨으니까 지금 상승 구간이니까요. 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무난해 보이고요.
예, 만약에 2,000원 부근에서 강하게 뚫고 나가게 되면 2,700원대까지는 보입니다. 그래서 2,000원대 넘어가게 되시면요. 수익 실현 부분에 대해서 비중은 많지 않으니까 강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 구간을 염두하시고 그러게 2,000원대 넘어가서 2,000원에서 2,500원 구간에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폭이 또 한 20% 정도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700원대까지는 전 매물대니까 이게 매물대가 남부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또 매물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0원대에서 2,200원, 2,200원 정도 200원대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남북 경업주 관련해서 들고 가고 싶으시다면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옥석을 좀 가려서 그 남북 경업의 실질적 공장이나 비료라든가 아니면 건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수혜주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좀 교체하시는 것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철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상담 도와드렸으니까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장에서 대응하실 때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까요? 두산 인프라코업. 네, 두산 인프라코업. 네. 2만 원에 10%. 2만 원에 매수하셨고 10% 보유하고 계세요. 네, 손절가를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손절가 어디쯤으로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박준남 매니저가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을 보유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네. 2만 원대 보니까 지금 10,000원 언저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마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국 쪽 경기 여팡이 2014년 시진핑이가 등극을 하면서 그때 인프라 SOC나 상당히 많은 개발로 인해서 급등을 하면서 지속 한 2-3배 정도 가면서 3-4년 정도 2015년 정도부터 미중과 무역 싸움이 전초전을 시작하면서 3년 동안 지금 하락세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나 박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시장을 봐야 돼요. 근데 중국 쪽 시장이 지금 안 좋거든요. 개발이나 SOC 관련해서도 경기 침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급 준비율도 6%에서 4% 정도 내렸거든요. 중국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문제 있는 점은 없어요.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나 크게 뭐 손실이나 무슨 뭐 매출액이 줄어든 점은 없는데 그런 관점 감안하시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2만 원이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서 제가 일봉에서 주봉으로 제가 옮겨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최고 고점이 3만 원대인데 3만 원대인데 지금 2만 원대면 지금 아마 2013년 정도, 2012년 정도에 아마 보유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야, 진짜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지금 장기 투자를 하셨는데 진짜 6년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진짜 적어도 10배, 20배 정도는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 진짜 이건요. 근데 6년 정도를 7년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8,600원이면 마이너스 60% 가까운 손실난 일이 딱 하나예요. 일단 업황, 지는 업황에다가 투자하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은 두 번째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업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잡아드려야 될지 말씀 제가 드리긴 힘들겠지만 일봉으로 제가 큰 그런 관점에서 주봉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00원대에서 그나마 올해 들어서 7,000원 지지하고 8,000원 올라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1월 달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더 끌고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걸 지쳐가지고 나는 진짜 이 종목을 교체하고 싶다.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에서 손절할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한 50% 정도면요. 충분히 복구할 수 있거든요. MBN 골드 오시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8,600원이니까 만원대 종고점이 지금 만원에서 11,000원대입니다. 이 구간에 지금 비중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10%요. 예, 10%면 괜찮으시네. 10%면 괜찮합니다. 10%면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정해줄 수 있어요. 진짜 6년 정도 가지고 계셨으니까 손실 보기 싫으시면 8,000원 초반대
8,000원 초반대 매수를 하시면 아마 가격이 11,000원이나 12,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6년 동안 기다렸는데 진짜 손실 보고 나오기 싫다. 그러면 비중을 10% 더 늘리셔가지고 11,000원이나 12,000원대 나오시면 6년간의 기간은 손실은 보고 안 나오시더라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10% 정도면 충분히 나오셔가지고 그 나머지 50% 정도는 비중 30, 40%로 종목 하나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나면 되니까 너무 6년 동안, 7년 동안 마음고생 하신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또 2019년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정말 큰 대박 수익 제가 내주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세워줬으니까요.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장에서도 그 움직임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의 고민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LG화학이요. LG화학, 네, 매수가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31만 원에 30%. 네, 31만 원에 30%. 현재는 좀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면 될까요? 글쎄, 목표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한 4, 50만 원 되지 않겠나 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4, 50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박준남 매니저가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장기 투자자이시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 구조로 보면 회사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20조에서 4년 정도 보면 28조 정도로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요. 매출 성장세가 보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7년을 고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좀 꺾였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무제표는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LG화학이 하고 있는 사업은 4가지예요. 일단 LG생명과학도 합병을 했죠. 그리고 그렇죠. 저기 배터리도 여러분들 소형 가전 말고 핸드폰 말고 대형 가전.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 전제 소재. 예, 그리고 또 반도체 업종, 이게 4가지 업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 31만 원이니까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1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아주 잘 하셨습니다. 매수 잘 하셨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요.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보면 여러분들, 딱 보면 이 녹색이 여러분들, 2009년도 대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외인의 매수세가 여러분들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딱 하나예요. LG화학이 앞으로 앞날은 밝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4만 원, 43만 원 해봤자 지금 구간에서 해봤자 17%밖에 아닙니다. 이 43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 시청자님 무겁습니다. 좀 무겁고 또 이게 유가 관련해서 이게 좀 흐름 좀 있었는데 유가 관련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유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유가 관련해서 여기에 이 제품들이 원재료가 있으니까요. 유가가 빠지면서 급락을 하면서 다시 유가가 지금 반등하면서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4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무난하다. 비중 30%면 적정하고요. 그래서 45만 원대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좀 더 가벼운 걸로 더 많은 수익 나고 싶으시면 저희 방송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LG화학과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요, 2부 계속해서 2월 휴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광고 보고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종목을 잡아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다면요. 이제는 2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2월의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시장 전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과 관련해서 1월 효과 예상외로 크게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1월 효과가 2월 효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박준남 매니저, 2월 효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예, 당연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 2018년에는 여러분들 상고하저로 여러분들 연봉에서 보면 양봉으로 떴다가 음봉으로 떴습니다. 여러분들 1년의 연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1년에 딱 한 번 뜨는 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먼 때나 IMF 때 보면 여러분들 연봉이 딱 봉이 하나인데 음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2019년도가 음봉이다. 조심 안 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해 연도에 연봉이 음봉이 뜨면요. 급락이 최소한 4번이 나옵니다. 폭락이.
맞죠? 작년에 폭락이 4번 나왔고요. 그래서 다행히 2019년에 여러분들, 우리 MBN 골드 시청자분들 다 대박나고 수익 나시라고 또 양봉으로 꼬리 달고 양봉으로 변환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더 받쳐주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네. 그죠? 인기가 최고죠.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그 2차 북미 회담을 만남으로써 우리나라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풀리게 된다면 글쎄요. 아마 우리나라의 경기 50년, 100년 정말 장담할 수 없지 엄청난 큰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업종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죠. 맞아요. 예. 2월 효과를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2월 효과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 2월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1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사실 반도체와 관련한 업종에 많은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과연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은 새로운 업종에 좀 관심을 돌려보면 좋을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네요. 1월 달에 아무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장 컸던 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렇죠. 그죠? 삼성전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월 달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니까 상승을 하니까, 반도체주 다시 또 이번 연도에 계속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우리 3년에서 5년 정도 얼마나 상승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네. 하이닉스도 2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찍었고 삼성전자도 거의 3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주는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반도체주가 기술적 반등이며 어떤 섹터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중을 할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또 남북 경협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남북 경협지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까도 상담을 받아봤지만 바닥에서 아직 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신고가를 가는 종목 뭐 아시아 정면이나 여러분들 뭐 현대건설이나 잘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아까 잘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1차 북미 회담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테마성이었어요. 근데 테마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길어봤자 6개월이에요. 상승을 했다가 여러분들 작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쭉 여러분들 밀려버렸죠. 그래서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드렸고요. 그래서 2018년이 남북경협주가 아마 테마성이었다면 2019년은 아마 실질적인 수혜주가 관련된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을 보면 뭐 남해학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현대엘리베이터, 네. 금강산 개발권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면 수급이나 외국인들의 기관들이나 여러분들 매수세 보면 여러분들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북한이 이제 유가나 자동차나 모든 그 수입 품목들이 대북 제재 안 하라서 여러분들 많이 차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그 현대차라는 기업들이 인민보유부가 한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잘 살아요, 그분들은요. 그러면 만약에 개방이 되다 보면 제일 급한 게 차예요. 다 차가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그런 그 개방이 되면 그 한 100만 대에서 200만 정도도 아마 팔 수 있지 않을까 수출용으로. 네. 그래서 아마 현대차도 여러분들 이제까지 눈여겨보시지 않으셨다면 10만 원 정도 뚫으면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기아차도 포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죠. 차가 네. 북한에서 가장 급한 거 아닌가요? 도로 깔고 네. 건물 깔고 가장 중요한 게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일단 2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 남북 경협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전에는 남북 경협주가 사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다, 그렇죠. 테마주였다란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은 이미 뜨거웠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뜨거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그 외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볼 만한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네.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상당히 수소차 관련 부품주에서 좋았어요.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소차에는 두 가지예요. 수소차를 우리나라 세 군데에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제조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요타하고 혼다하고 현대차예요. 현대차는 기아차인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중소형주, 수소 부품 관련주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200%에서 400%를 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에. 그렇게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 올라와가지고 새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리신 분들은 한 발 앞서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업종 말하기 전에 제가 이
짧은 그 제가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현대차나 기아차나 여러분들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나 만도나 현대위아나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그 과거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10년 동안 매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3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 10분의 1 가격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황들이 저기 부품주들이 움직였다면 이제 대장주들이 움직일 차례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자동차 부품 업황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경기나 일자리나 여러분들 많은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1분기 내 1분기 3월 달 내 여러분들 드디어 OLED 관련해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죠. 폴더블 폰이 출시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작년 대비해서 5G 플랫폼 관련돼서 통신망들이 딱 쭉 깔려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LG U+나 SK텔레콤이나 KT 봐보세요. 작년에 폭락했던 구간에도 불구하고 30%에서 50% 정도 그 폭락 구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5G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5G도 관련해서 여러분들 OLED도 있고 5G 부품주도 있고 소프트웨어주도 있고 여러분들 5G 관련 통신주 부품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종목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아마 3월 달 내에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여러분 무료 방송 오시면 종목들이 분석이 되어 완료된 종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대박에 여러분들 대박 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5G, OLED, 여기에 또 남북 경협주까지 2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 업종들 속에서도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짧으니까요. 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OLED를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또 적자 작년에 LG 디스플레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네.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좀 빨리 말하니라고 그러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여러분들 음봉으로 2번 맞으면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음봉 2개를 줬습니다. 또 왜? 리포트에서 증권사에서 적자 전환 다시 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AMOLED 소형주 스마트폰에서 거의 90% 정도, 전 세계 점유율의 9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OLE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LCD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구부러지냐 안 구부러지냐. 여러분 LCD하고 LED는 접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서 여러분 백라이트 유닛 BLU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부러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나머지 관련주들 뭐 덕산 하이메탈이나 코어롱 인더나 여러분 KH 바텍이나 좋은 종목들이 정말 2배, 3배 늘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무제표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 차트도 봐주시고 기술적, 기본적, 재무적 분석, 업황까지 분석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여러분들 대박주 진짜 많고 또 5G 관련해서 여러분들 빼놓을 수가 없죠. RF나 여러분들 뭐 셀 모듈이나 중계기나 여러분들 통신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종목들을 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백본 스위치, 뭐 다산 네트워크스나 뭐 와이솔이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뭐 솔리드나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2019년에 여러분 작년하고 재작년 바이오하고 남북경업주로 갔다면 2차 전지로 갔다면 올해는 좀 OLED, 5G 그리고 수소 부품 대장주들 그리고 수소 부품 관련주들 조정 끝나면 재상승하는 그런 업종으로 여러분 보셔가지고 절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종목보다도 여러분 나무보다도 숲이다. 여러분들 업종에 넣어놓으시면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조금 안 좋더라도 같이 흐름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투자를 꼭 하셔야 크게 대박이 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2월 효과 기대되는 업종 세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OLED, 남북경협, 5G, 또 이외에는 수소차 부품주도 함께 거론을 해주셨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박준남 매니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못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지금 이제 10시 끝나고 나서 10시 5분부터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하니까요. 전 무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딱 하나, 이제 작년에 설 전까지 손실 많이 나셨는데 50%도 괜찮습니다. 그분들 뭐 100%, 200% 한 번씩 먹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9년에 여러분들 진짜 종잣돈 만들 수 있는 작은 금액에서 큰 돈 만들 수 있는 가장 저렴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내가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올해 2019년은 아마 2020년, 2021년까지 양봉을 나올 수 있는 가장 길목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부터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큰 대박 수익 행진의 첫걸음을 여러분 내딛기를 바랍니다. 네, 무료 방송 오셔서 상반기 대세 업종 그리고 또 유망 종목까지도 한번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 특집으로 2시간 튀는 종목을 잡아라 함께 하셨습니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